한국은 꼰대 문화라고 하죠. 서로 장난감 같은 거를 성인들이 가지고 놀면은 그게 안 좋아해요. 너 대가리 깨졌냐?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지만은 이제 나는 이런 취미는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가 즐기면 그게 진짜 멋있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볼 때 멋이 없어 보여도 내가 즐겁다면은 장땡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핑거보드 씬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한국에 이제 핑거보드 기물은 다 제 손을 거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 시장에서 대부분 제 제품이 출시되고 그리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야외에서 이제 편하게 즐기기는 사실 어렵죠. 저는 핑거보드를 하면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로 넘어간 그런 사람인데요. 스케이트보드도 이제 재밌지만 핑거보드는 인도어 취미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즐기기에 좋아요. 핑거보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한 1000배 정도 크고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샵들이나 이런 스케이트보드 문화권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문화권을 즐기는 사람들을 좀 더 오래 그 문화에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핑거보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스케이트보드는 아마추어로는 최고를 찍어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핑거보드는 스케이트보드를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꼴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스케이트보드의 실제 움직임처럼 바퀴도 잘 굴러가고요. 트럭도 왔다 갔다 방향 전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로 또 만들어서 실제 스케이트보드를 축소해 놓은 그런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거보드는 스케이트보드랑 똑같은 원리로 할 수 있어서요. 스케이트보드로 할 수 있는 모든 트릭을 따라 할 수 있는데요. 트릭을 했을 때 성공 딱 하면은 그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스케이트보드로 이제 못하는 트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핑거보드로 멋있게 구현해 성공했을 때 가장 쾌감을 느낍니다. 초보자들은 기술이나 이런 걸 연마하실 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달 안에 기술을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15살 때 핑거보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브링큰이라는 완구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만화 영화 안에 핑거보드를 가지고 노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처음 핑거보드를 시작하게 됐고, 국내 핑거보드 시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페셜 핑거보드 카페라는 사이트를 중점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일이 지칠 때 그런 몰래하는 재미도 있고요. 집안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들이 부각돼서 요즘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옛날 핑거보드는 저가 형태로 출시를 했지만은 이제는 고가 형태로 즐기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데크 같은 경우는 평균 $50, 그리고 트럭은 $70, 휠은 $70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핑거보드에 한 40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1000단위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진짜 막말로 벤츠 절반 정도를 붓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저희들끼리는 서로 너 대가리 깨졌냐?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런 거를 사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했을 때 할 때마다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장점들이 부각돼서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콘크리트는 실제 스케이트보드 파크장에서 볼 수 있는 기물들이나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로 한번 타보고 싶다는 그런 물건들을 이제 콘크리트로 핑거보드를 탈 수 있도록 제작한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주 고객층은 해외 20대 쪽에 가깝고요. 제가 물건을 이제 만들었는데 유튜브 시장에서 제 물건들이 홍보가 되면서 사람들이 저 브랜드 뭐야? 라고 문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하고 작심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임팩트가 세가지고 첫 흐름을 좀 잘 타긴 했죠. 인스타를 활성화시킨 지는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2,500 정도 인스타 팔로워 수가 생겼습니다.
보통은 모양대로 석고본을 빼서요. 석고를 이제 깎아서 원본 형태를 만든 다음에 실리콘을 씌워서 이제 실리콘 금형을 만들고 또 그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완성품이 이제 나오는 형식입니다. 빼고 건조하고 완성까지 하는데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도색 같은 경우는 실제 기물이랑 실제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랑 똑같이 유사하게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구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물감이 흘러내린다던가 검정 곰팡이 같은 자국들을 좀 더 강하게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더 리얼리티하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국 보도블록 느낌이잖아요. 이런 낙서들을 우리는 홍대 같은 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애들은 이런 느낌에 대해서 되게 잘 몰라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보도블록인 느낌이네? 라는 그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꼰대 문화라고 하죠. 서로 장난감 같은 거를 성인들이 가지고 놀면은 보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핑거보드라는 그러한 자그마한 미니어처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지만은 이제 나는 이런 취미는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핑거보드를 앞으로도 재밌게 즐기면서 이제 문화권을 좀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제 미디엄스라는 의류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가 예정돼 있고요. 이제 후드나 티셔츠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캐릭터를 중점으로 둔 그런 의류 콜라보를 해볼 예정입니다. 또 이후에는 스케이트 파크장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실제 스케이트보드 파크장을 축소하는 그런 테마파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안 타거나 그냥 일반인인 경우도 핑거보드를 소품성으로 가지고 이쁘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살자. 저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한 괴짜 같지만 이상하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취미를 멋있고 멋없다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즐기면 그게 진짜 멋있는 거고 그렇게 즐겨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볼 때 좀 별로고 멋이 없어 보여도 내가 즐겁다면은 장땡이니까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데 남들 시선에 두려워가지고 해보지 못했던 거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신난 거야, 싫은 거야? 아니,